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자기애적인 여러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주위의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마 이런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들을 한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자기애적인 측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측면이고요. 하나는 내 주위에 자기애적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하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내 주위에 그런 자기애적인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갈 때 그 끌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이고 빛나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뭔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같이 그 빛나는 세계에 끌려 들어가고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같이 서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옆에서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고 실패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빛나지도 않거니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근데 또 이렇게 되게 유능하고 정말 멋진데 자기애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저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거를 내가 통해서 뭐 금음보화를 얻는다고 해도 그런 대접을 내가 받거나 타인에게 하는 사람을 내가 수용할 필요가 있을까? 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있고 재주도 있고 뭐 어떤 위치도 있고, 예를 들면 돈도 많고 이 사람 위치에 있으면 우리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좋은 이런 포지션에 우리를 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나에게 오라고 하고 내가 잘해준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을. 근데 되게 빛나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종업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말하자면 네가 뭔데, 네 따위가 지금 손님한테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분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종업원에게 막 가차없이 신랄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의 나에게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해요. 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합리화시키냐면은 저 사람이 그만큼 잘못해서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한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세상에 나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요. 왜냐하면은 그 엄마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뭔가 내 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엄마를 맞춰주듯이 이 자기애적인 사람을 아주 감각적으로 맞춰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애적인 사람도 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옆에 있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기애적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배드한 부분, 자기 속에 수치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자꾸 투사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조종을 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치켜 세웠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치거나 그런 어떤 수법을 이용해서 알 수는 없지만은 계속 불안정해지고 옆에 있으면은 수치심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반복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빛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면 내가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내게 받는 이득이 아깝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좋은 위치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라는 인격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면서까지 그거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다 먹고 살아요. 그리고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조금 뭔가 늦어진다? 그럼 늦는 게 낫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그 반짝이는 것에 정말 유혹당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애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의 수치심을 탁 떠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가면서 이거 컵을 발로 차가지고 컵이 팍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컵을 발로 찼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애적인 사람이 이걸 발로 탁 차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컵을 여기다 놔뒀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 옆에서 내가 이걸 놔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의 수치심을 딱 자극하는 거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기애적인 이 사람에게 투사를 탁 당하면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화가 팍 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할 정도야? 내가 막 나한테 여기다 놔뒀다고 막 뭐라고 해? 나를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거야?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이렇게 화가 팍 나잖아요. 이건 자기애적인 투사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발로 찼으니까. 그런데 누가 여기다 놔뒀어? 어떤 자식이 여기다 놔뒀냔 말이야. 그럼 이거를 자기의 잘못과 수치심을 탁 이렇게 나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탁 넘어가면 이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려보고 싶은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휘말려서 들어가는 것들을 알고요. 이런 거를 투사라고 하는데 이상한 모욕감과 분노와 무가치감을 느낀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왜 이렇게 내가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하,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이구나.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걸 여러분 진짜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리기.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 왜 이렇게 흥분이 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자존감이 짓눌린 느낌이 들면서 나도 하면서 막 이렇게 반대로 막 이렇게 팍 올라온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이제 혼돈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까지가 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저 사람의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정도의 분노와 그 정도의 막 그 수치심과 모욕감이 안 들어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그게 막 올라와요. 그게 자극받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뭔가 저 사람 옆에 수치심이 느껴지고 불편하고 뭔가 분노가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러면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이구나.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수치심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은 바로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자꾸 휘말리는구나. 첫 번째가 그거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사람인가? 이렇게 딱 좀 뭔가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관찰을 해요. 어떻게 관찰해요? 심리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말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자꾸 개인화하지 마세요. 조금 떨어져서 제3자가 돼서 보는 연습들을 좀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대단해 보였어.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해줄 것처럼 막 잘했고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 조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지 그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했다 그러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칭찬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된 거야. 이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쩌다 뭐 한 일주일 같이 있는데 한 번 나오면 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너무 이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내가 그렇게 했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했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요. 저도 매료돼요. 저도 매료돼. 가끔 제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해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내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속아요. 그런데 이게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의 수치심을 콕 찌르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나를 생각하는데 나의 수치심을 콕 찔러서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계속 머릿속에서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면이 있을까?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되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작아지고 수치심이 느껴지거든.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나를 막 분노하게 하고 수치심이 느끼게 하고 그것들을 또 내가 막 반동적으로 팍 화를 내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대단하게 봤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 정말 그 자기애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 디렉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자기애적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인 거냐? 이제 약간 기질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1세, 2세, 3세 분리 개별화의 단계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에게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안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정상적인 자기의 발달에서 타인으로 가는 발달의 단계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애적인 사람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이 속이 뒤집어질 때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무척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완전 3살배기도 아직 못된 사람이구나. 완전히 어린애가 투정하고 악쓰고 짜증내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최고야! 하는 어린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